자, 초등심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죠. 최상위까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점프 왕수화까지 해야 하나요? 뭐 TOT나 3프로까지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시까지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의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이죠. 이 고민은 최상위권한테는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은 그냥 심화를 해버리면 되니까요. 주로 중상위권 정도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죠. 아예 중하위권은 실력이 안 되니까 심화 자체를 고민하지 않는데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심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선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위치죠. 심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아이들을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너무 뛰어난 아이들, 자연스럽게 경시까지 가게 되죠. 부모가 고민을 할 틈도 없습니다. 아이가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냥 시키다 보면 경시까지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심화 자체를 고민하지 않죠. 왜냐하면 개념서나 유형서도 힘들어하는데 응용 심화를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 그 사이에 있는 머리는 보통 평균 이상이고 노력도 평균, 성실하긴 한데 압도적이지는 않은 아이들. 바로 이 중간층 아이들 부모들이 보통 심화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2단계 부모님들은 되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최상위까지 할까요? 점프 왕수학까지도 해야 될까요? 뭐 TOT나 3%는 의미가 있나요? 경시 KU는 필수인가요? 심화를 많이 하면 고등수학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자, 이 질문 뒤에는 공통된 불안이 있죠. 지금 선택이 아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팩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화, 극심화, 경시까지 경험한 아이들은 실력이 늘고 고등수학도 엄청 잘하게 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심화를 많이 했는데 수학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심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극심화까지 할수록 고등수학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오래 고민해 본 아이가 수학적 사고력이 좋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현실도 같이 봐야 하죠. 대부분 아이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나지가 않고 노력도 평균 수준이고 하루 공부 시간도 한정돼 있죠. 치열하게 모든 시간을 공부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시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은 조금 늘 수 있지만 그 대신 다른 과목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영어가 무너질 수 있고 혹은 심화를 하느라고 선행을 못해서 선행이 꼬일 수가 있고 아니면 독서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는 국어나 이런 과목들도 못할 수가 있고요. 혹은 예체능에 투자를 못해가지고 뭐 체력이 약하거나 정서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조금 부족한 아이가 심화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간층 아이들은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입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경시, 극심화를 하면서 선행까지도 나가고 그리고 다른 과목이나 예체능까지 잘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만 가능한 겁니다. 대부분은 어딘가를 포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일단은 선행 로드맵을 먼저 잡으십시오.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까지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그 흐름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그래도 언어 능력도 높고 머리가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성실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노려볼 만할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는 고등과정이 들어가는 로드맵을 짜면 좋습니다. 심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고등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할 테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예비 중2가 되는 겨울방학 때는 고등과정을 시작하는 로드맵을 일단 짭니다. 그거를 짜 나가면서 나머지를 할 수 있는 만큼 심화를 맞춰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초등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중1 과정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1까지 2년 동안 중학교 3년 과정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초등과정은 마무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의 로드맵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심화를 선택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령 내 아이가 이
선행 속도에 맞춰서 그래도 최상위나 뭐 블랙라벨까지는 할 만하다.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거고요. 아니다. 최상위 S나 혹은 일품까지만 가능하다. 그럼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자, 그 선행 속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응용이나 심화를 해나가는 거죠. 자, 이 선행 속도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로드맵입니다. 요거 자체도 못 지키면 내신 1등급 받는 게 상당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수능 같은 경우는 고3 때 보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그렇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보고 학교 생활이 또 바쁘고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행 속도로 인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성적이 잘 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그 속도를 유지한 채로 가능한 범위까지 심화를 하고요. 경시나 극심화는 말 그대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옵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아이가 감당 가능하면 해보고 버거우면 빼도 됩니다. 초등심화의 기준은 이렇게 고등 선행 로드맵까지를 만들어서 그 선행 로드맵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심화의 최대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선행 로드맵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너무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심화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 응용까지만 하겠다. 뭐 초등과정으로는 디딤돌 응용이나 센수학까지를 뜻하고 중등과정까지로 쳐도 대략 한 센수학 정도까지만 할 수가 있다. 그 이상은 하기가 힘들더라. 이런 경우는 선행 속도를 1년 더 늦춥니다. 그러니까 고등수학을 나가는 기준을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나가는 걸로 이렇게 잡고요. 중학교 과정을 나가는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선행 속도를 좀 늦추면서 아이가 최소한 최상위 S 아니면 중등에선 일품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접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응용 정도밖에 못하는데 선행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가서 또 수학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타협점은 준심화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학교 내신 성적을 잘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신 시험 성적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로드맵을 잡고 있는 거죠. 실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 개념서나 유형서조차도 제대로 못 보고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거의 60, 70%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고등과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학교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 로드맵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들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 선행 로드맵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심화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집어넣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준심화나 심화를 안 하고 말 그대로 선행만 하면 어떻게 되냐? 초등학교 때는 디딤돌 응용 정도까지만 하고 진도를 나가고 중학교 때까지는 센수학도 C단계를 못해서 B단계 정도까지만 하고 진도를 나가고 고등학교 때는 쉬운 개념서 뭐 그 정도를 하는데 뭐 연습 문제도 좀 어려워서 제대로 못하고 자, 이 정도를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속도가 아무리 빠르고 회전을 많이 해도 결국 고등학교 내신 시험 5등급제에서 3등급 정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등급 받기도 매우 힘들어요. 2등급 정도 받는 애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 거의 최상이나 최상위 S 정도까지는 한번 다뤄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정도까지 하고 선행을 빼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준심화까지는 도전하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